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1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입니다. 현대문학상은 2021년 6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66회 수상작은 최은미의 여기 우리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소설집에는 수상후보작 7편과 심사평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늘은 수상작과 함께 저의 편견을 깨트린 소설, 흥미진진했던 소설, 눈앞을 흐리게 했던 소설 모두 4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상작입니다. 최은미 작가는 200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정전을 펴냈습니다. 작가는 대산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은채를 키우는 나는 아파트 근처 상가를 임대해 본격적으로 양초를 만드는 공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것이죠. 같은 아파트 단짝인 수미 언니는 학원기사로 밥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방에서 자주 어울렸습니다. 수미에게는 은채와 또래이면서 늘 쾌활한 서아가 있었습니다. 단편소설 여기 우리 마주는 엄마와 아내,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그녀들, 그 와중에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노출되어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을 하는 나와 이웃, 마침내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포기한 상태에서 팬데믹이 가져다준 감시, 의심, 두려움, 폭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든 지금부터는 말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 상처를 사고와 사건으로, 뉴스로, 문학작품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흉터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상후보작 한밤에 두고 온 것의 작가인 김병우는 2014년 작가세계로 등단하였습니다. 장편소설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가 있습니다. 작가는 게이이자 영국 배우인에게 일어난 2가지 이야기를 교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대학 동기로부터 소개받은 감독이 동성애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난 후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난 후 내가 출연한 게 맞나 하는 갈등을 겪습니다. 게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감독이 성소수자를 재료로 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화도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문학 수업 중에 만났던 여성이 나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희곡 낭독 수업에서 만났던 그 여성은 열성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암으로 남편을 보내고 자식 없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돈 봉투를 내밀며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곱창 가게에 와서 아들인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여성은 청년 시절 함께 동거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이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금융기관 부회장으로 성공한 친구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에서 한번 보기로 했던 것이죠. 두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모입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됐고 비참한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는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시도는 누가? 성소수자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형서 작가의 실뜨기놀이입니다. 박형서 작가는 200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비롯해서 4권이 더 있고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도 펴냈습니다. 대산문학상,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새벽의 나나라는 작품은 11년 전 저도 읽었던 작품입니다. 방콕의 소이식스틴이라는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레오가 몇백 년 전 공주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플로이를 방콕의 집장촌에서 만난 것으로 시작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때도 소설이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느낌은 오래갔습니다. 실뜨기놀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주인공은 결혼 후에도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였지만 쫄딱 망하고 의정부 어디쯤 비탈집 올세를 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장난감에 사포질하는 것을 밥벌이로 하는 부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발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점을 갖고 태어난 아들 성범수 뿐이었습니다. 범수가 6살이 되던 해 티벳에서 성녀 6명이 찾아오면서 독자의 호흡도 빨라집니다. 범수가 달라이라마 후계자 테스트를 통과하자 방문단은 그를 티벳으로 모셔갔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면서 성계 절차가 잘 진행되어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어느 날 범수가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수는 마지막 통과 시험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잘 떠올리고 인물면에서도 훨씬 더 나은 7살의 새로운 후계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과거의 꾸질꾸질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다시 인생은 한 번뿐인데 를 중얼거렸고 나의 등짝을 한 번씩 스매싱했습니다. 저는 달라이라마 후계자를 찾는 성녀가 등장하면서부터 뭔가에 홀린 듯이 책장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소설가 이기호는 이 소설은 놀라움을 넘어 먹먹하게까지 만든다고 하면서 의정부 가능동에 살고 있던 어린 성범수가 환생한 10대 달라이라마라는 설정을 또 그 설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작가가 과연 한국에 박영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하고 심사평을 적었습니다. 2021년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에서 가장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아직도 내에 먹는거립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윤성이의 네모난 기억은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작품입니다. 윤성이 작가는 1999년 동아일보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레고로 만든 집 외에 4권이 더 있으며 현대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인문대 매점 앞에서 민정을 보고 짝사랑에 빠진 정민은 만화 그리기 위하는 그리감을 잊지만 그녀가 부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신입생 한영회를 마치고 둘이서 떡볶이를 먹다가 분식집을 덮친 자동차에 정민은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와 재활로 거의 낫긴 했지만 둘은 멀어졌습니다. 정민은 몇 개의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에서 정규직원으로 자리를 잡았고 민정은 고향으로 내려와 음식점 알바를 하며 지냈습니다. 정민도 그랬지만 민정은 다른 청춘들보다 더 깨지고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식이 뜸하다가 소도시의 장례식장에서 만나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녁이나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한 번 더 장례식장에서 만나거든 그땐 사귀자 라고 제안했고 민정도 그 말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 왜 뭉클했을까요? 뭘 해도 나아질 것 없는 청춘들의 이야기에 마음 쓰였습니다. 작가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외로움과 슬픔이 꼭대기 위에 올려둔 마지막 배려에 울컥하면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삶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품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개되지 않은 소설들도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한기 작가의 팽사보와 거북이 진진, 송지연 작가의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천일환 작가의 카밀라 순영원의 유산, 임소라 작가의 단령. 이 책은 소설의 힘을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집입니다. 꾸며진 이야기인 줄 알지만 너무 생생하게 와닿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학생이 들려줄 만한 이야기.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과거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일단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내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설가들은 모두 천재입니다. 소설가는 계속 써주길 바랍니다. 저는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